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 끝났고요.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보다는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마음 편한 직장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인데, 연봉이 얼마나 되냐, 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돈은 분명 중요하고 현실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질문이 너무 많은 것을 덮어버린다는 점인데요. 특히 연봉이 높으면 스트레스쯤은 감소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은 대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오래 버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과도한 업무량이나 상시적인 압박이나 불확실한 평가 기준, 조직 내 정치, 책임 전가 구조, 언제든 교체 가능한 인력 취급이나 이런 조건들이 결합될수록 연봉이 올라가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연봉은 종종 위험수당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위험수당을 충분히 계산해보지 않은 채 숫자만 보고 선택을 하죠. 특히 사회 초반이나 커리어 중반에 접어든 사람일수록 지금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연봉을 높여두면 나중에는 선택지가 넓어질 거라고 믿고, 하지만 이 가정에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는데, 바로 그 나중까지 내가 같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에서 끝나지가 않고, 그것은 신체나 정신, 관계, 이 판단력 전반에 걸쳐서 서서히 침식합니다. 반대로 돈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마음이 편한 직장은 처음부터 뭔가 과소평가되긴 하는데, 성장성이 없다, 뭐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된다, 안정적인 대신 재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 역시 단기적 관점에만 갇혀 있는데, 마음이 편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업무나 합리적인 요구나 인간으로 대우받는 환경, 또 퇴근 이후의 삶이 보장되는 구조를 의미하죠. 이런 조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연봉보다 훨씬 강력한 장기적인 효과를 만들어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직장을 고를 때 장기적인 삶의 궤적보다 즉각적인 비교 지표에 집착한다는 점이죠. 연봉이나 회사 이름이나 직함 같은 것들이 남들과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나 소모성이나 회복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은 숫자로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정에서 쉽게 밀려나고요. 하지만 삶은 숫자로 또 보이지 않는 요소들에 의해 무너지긴 하는데, 그리고 그 무너짐은 대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스트레스 직종이 약속하는 보상이 실제로 끝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인데요. 성과급은 항상 조건부이고 승진은 제한되어 있고, 조직 개편이나 구조 조정은 언제든지 개인의 계획을 무력화시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는 매일 확실하게 전액 지급되죠. 이 불균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탈진합니다. 그리고 탈진한 뒤에는 연봉이 높았던 과거가 현재를 절대 구해주진 않습니다. 결국 돈 많이 주고 스트레스 받는 직장과 돈을 적게 주지만 마음이 편한 직장의 선택은 단순한 취향 문제라기보단 그것은 어떤 삶의 구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이죠. 단기적으로 전자가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면 삶을 유지하고 축적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후자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고연봉 직장을 선택할 때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은 연봉이 고 순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연봉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숫자이고 비교하기가 쉽죠. 그러나 고연봉 고스트레스 직장은 그 숫자 뒤에 수많은 비용을 숨기고 있어요. 그 비용들은 급여 명세서에는 적히진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 전체에서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비용들이 대부분 사전에 잘 인식되지가 않고, 인식되더라도 과소평가된다는 점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숨은 비용은 시간의 소멸인데,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은 단순히 근무 시간이 길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퇴근 이후에도 업무 메시지가 오고, 주말에도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일들을 걱정하게 만들면서 휴가 중에도 완전히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이때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여가 시간이 아니라 회복 시간과 관계를 유지할 시간과 뭐 생각할 시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 시간들은 당장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과 선택지를 결정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또 다른 비용은 건강의 마모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는 한 번에 몸을 망가뜨리진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식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망가지고 만성 피로와 두통과 불안 증상이 일상화가 되죠. 초기에는 원래 이 나이엔 다 그렇다고 넘길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상태가 몇 년간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병원 기록과 약 공지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물론이고 건강이 떨어지면서 줄어드는 집중력과 판단력은 커리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즉, 건강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소득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를 갉아먹게 되고요.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정신적인 소모와 자존감의 침식인데,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은 대개 평가와 경쟁이 항상 상시화된 환경이라면 성과는 항상 충분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점점 자신을 성과 단위로만 인식을 하게 되고요. 잘 할 때는 인정을 받지만 잠시라도 흔들리면 무가치해진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자신의 가치가 직무 성과와 완전히 동일시가 되는데, 이게 퇴사나 실패를 단순한 경력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붕괴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이 심리적인 비용은 이직이나 휴식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의 붕괴를 또 생각해 본다면 고스트레스 직장에서 관계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약속은 자주 미뤄지죠. 처음에는 이해해주던 사람들도 점점 지치게 되고 관계가 느슨해지고 결국 단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계는 나중에 한꺼번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특히 위기의 순간에 기대야 할 관계가 이미 소진된 상태라면 삶의 회복력은 급격히 떨어지겠죠. 또 선택지의 축소가 여기서 동반되는데, 고연봉 직장의 사람을 한편으로는 묶어놓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생활비 수준도 함께 올라가는데 고정지출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이 상태에서는 연봉을 낮추는 선택이 곧 삶의 하락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힘들어도 그만두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수록 역설적이게 더 적은 자유를 갖게 되는 구조의 가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커리어의 유연성을 크게 제한하고, 또 다른 이유는 번아웃의 위험인데, 이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의욕이나 감정, 판단 능력,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동시에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번아웃이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인데요. 다들 이 정도는 한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로 스스로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번아웃이 한번 오면 회복에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전과 같은 업무 강도를 영원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고연봉은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않고, 이 모든 비용의 공통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한 1, 2년 정도는 버틸만 합니다. 연봉 인상이나 성취감이나 외부의 인정이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누적된 비용은 어느 순간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리고 이 비용들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남겨지죠. 망가진 건강이나 끊어진 관계나 줄어든 회복력은 퇴사한다고 해서 즉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돈을 많이 주는 회사 직장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입을 제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수입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잠식시켜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남는 게 없다고 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연봉표에 없는 이 숨은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결국 생각을 해보면 1, 2년 하고 번아웃이 오는 고연봉 직장에 있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것보다 덜 받고 오래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다니는 게 나을까라는 선택지에서 당연히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게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모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요. 30대에 일을 시작하면서 1, 2년 정도 일하고 퇴사하는 사람과 꾸준하게 일을 했던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투자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향후 10년, 20년 쌓였을 때 퇴직금도 쌓이고 조금이지만 연차에 따라 조금씩 급여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1, 2년 잦은 퇴사로 인한 사람은 돈을 모아놨기보다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거나 퇴사 이후에 이 휴식을 취하고 이 받은 퇴직금을 썼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 이유로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보다는 장거리로 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오래 할 수 있는, 그러나 돈을 덜 받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모로 생산적이다라고 생각을 들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흔히 커리어를 경주처럼 생각을 하는데 누가 더 빨리 승진했는지, 누가 더 높은 연봉을 찍었는지, 누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이 관점에서는 이런 고연봉이나 스트레스 직장에 유리해 보이지만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돈을 벌고 이력서에 강한 줄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면 이 커리어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매우 긴 마라톤이라는 점에서 이 커리어의 진짜 중요한 변수는 얼마나 빨리 올랐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일을 지속하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 사람이 2, 3년 동안 폭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죠. 문제는 그 상태를 10년, 20년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은 초기에는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긴 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빠르게 깎아먹고요.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나중에 만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 이런 직장에서 빠르게 소모되는 사람들은 종종 비슷한 패턴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성취감과 보상이 크지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체력이나 집중력이나 의욕의 눈에 떨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이미 형성된 기대치와 책임, 그리고 생활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평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커리어는 오히려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고요. 빠르게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속도도 빠르겠죠. 오늘은 이렇게 차라리 일을 할 때 돈을 많이 주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직장보다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마음 편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